4.15 총선이 어제로 100일, 오늘로 99일 남았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이미 총선 체제로 전환했고 부산한국당은 불출마 선언이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엔 지금까지 모두 6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총선 100일을 앞두고 부산에선 64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22명, 정의당 4명 순입니다. 현역 의원으론 민주당 전재수, 박재호, 최인호 의원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는 3월 26일 정식 후보자 등록, 4월 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거쳐 15일 투표까지. 남은 100일, 숨가쁜 총선 일정이 전개됩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부산민주당은 총선 기획단과 선대위를 꾸려 부산 현안에 맞춘 정책과 공약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해서 반면 부산한국당은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에다 또 한 명의 불출마가 전망되면서 전체적으론 뒤숭숭하지만 인적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진영 논리로 몰고 가는 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이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심판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 때마다 발목을 잡아온 사표 논란이 이번엔 약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가진 정당, 그리고 좋은 비전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 이제 표를 던질 준비가 된 거고, 이제 그것이 사표가 되지 않을 조건들이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 공식 출범한 새로운 보수당은 부산을 발판 삼아 개혁 보수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젊은 층을 위주로 좀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중도 개혁적인 보수 세력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인물 발굴과 정책 개발을 할. 특히 PK 지역은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가 될 걸로 전망되는데 위성 정당 설립과 통합 여부 등 보수 진영의 변수가 많아 남은 100일 상당한 판세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선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울경 시도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항 문제가 또다시 정쟁화됨으로써 총리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유리창이나 자동차 선루프가 전지로 활용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앞다퉈 투명한 태양 전지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도노 기자입니다. 지붕에 태양 전지를 얹은 자동차입니다. 햇볕만 있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차 안에서 하늘을 보려고 설치하는 선루프는 포기해야 합니다. 태양전지 자체가 불투명한 검은색이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이 태양전지는 유리처럼 투명하고 효율도 12.2%나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 패널에 인간의 눈이 식별하지 못하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건물 유리창이나 자동차 선루프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유리가 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태양전지 제조 방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상용화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기존 결전 실리콘과 같은 안정성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용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로판지 같은 물질도 역시 태양전지입니다. 빛을 비춰보면 점으로 보이는 수많은 실리콘 막대를 투명하고 유연한 기판에 심어 전지로 만든 겁니다. 유연한 소재의 특성 덕분에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전자기기에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투명 태양전지가 가지는 딱딱함이라든지 아니면 중성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보인다든지에 대한 단점 두 가지를 둘 다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손실이 큰 통유리 건물이 오히려 대형 전지가 되고 자동차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달리는 투명 태양전지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 부산시 구군 엇박자라는 제목이 일면 머릿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 지역 구군이 올해 출산 장려금을 잇따라 확대하기로 하면서 아동수난으로 전환하려는 부산시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올해 부산에선 6개 구군이 지원금을 추가 신설하거나 늘렸다고 합니다. 정작 부산시는 매년 120억 원 상당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부산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선 적이 없고 2017년부터는 한명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회성 지원금 대신 아동수당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저조한 실적 탓에 다시 아시아드 주 경기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원아시아 페스티벌의 관람 만족도가 1년 전과 비교해 11.5점 하락한 66점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개최지를 화명생태공원으로 옮긴 탓에 관람객들이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센텀 지하도시 좌초위기란 제목이 일면 머릿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센텀시티 일대 지하 공간의 복합 개발 사업이 발표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부산시는 지난해 7월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도심 지하를 센텀시티 지하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사업 제안이나 협의가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면서 별다른 대안이 없어 초조해하고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난해 3분기 부산의 청년 고용률이 44.6%를 기록하면서 2002년 3분기 46.1% 이후 최고 수치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같은 상승률은 정부 지원과 청년 창업 증가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는 양보다 질에 집중해 근로조건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비구름이 전국을 덮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며 이번 비는 겨울비치고 제법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안개도 짙어서 현재 가시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늘 밤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부딪혀 바람도 세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이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9도, 양산이 8도 등으로 비교적 온화합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4도, 울산과 창원이 13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그친 뒤 모레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라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찰 고문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2명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3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 1월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시 32살 장동익, 29살 최인철 씨는 살인 용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재판 당시 장 씨 등은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면서
재심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법원은 7차례 신문을 벌였고 마침내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최 씨와 장 씨의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재판부께서 재판장님이 사과를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잔뜩 머리가 숙여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강간 살인자라는 그 터울 하나 때문에 이 기후도 한 번 못 나왔고 이때까지 가족들 동생들이 결혼식을 해도 한 번도 못 나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뭐라 말을 하겠습니까? 30년 전의 일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 씨 등이 물고문의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원본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고 생각해요. 과거사 진상조사 청구를 했고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창고에 있던 폐기되지 않은 기록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번 재심 결정으로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사건 발생 3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고문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가 다수 저질러졌음이 증명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재판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김해공항 보안 검색대 직원들이 최근 무더기 퇴사하면서 공항이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집단 퇴사를 두고 노조와 공항공사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수기 때면 넘치는 출국 인파로 몸살을 앓는 김해국제공항. 지난 1일에는 보안검색대가 마비되면서 출국장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보안 직원 200여 명 중 10%가량인 18명이 지난 연말 무더기 퇴사하면서 출국장 보안 검색대 수가 평소 8개에서 절반으로 줄어 이미 포화 상태였던 공항에 대혼란이 빚어진 겁니다. 이 같은 혼란은 예고됐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비정규직이었던 보안 직원들이 올해부터 공항공사 자회사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업무 환경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직장을 옮기는 직원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근무 특성상 인원 충원이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직원들이 빈자리를 지금 몇 년 또 거의 10년간 거의 소모품처럼 그냥 계속 그 빈자리를 메워왔어요, 억지로.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직원들의 집단 퇴사는 열악한 업무 환경 때문이 아닌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이라며 최근에 출국장 혼잡은 짐이 많은 겨울철 연초 해외 여행객이 몰렸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작년처럼 평소 수준으로 검색대를 유지하고 있고 여객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수용 인원은 연간 630만 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항공사는 일단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여행객이 급증할 경우 출국장 혼란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경남 농업을 이끄는 경남농업기술원에 처음으로 여성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생긴 이래 112년 만에 첫 여성 원장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의 제23대 원장으로 최다련 농촌지도관이 취임했습니다. 1908년 진주 종묘장 설립으로 시작된 농업기술원 역사 112년 만에 첫 여성 원장입니다. 지난 84년 통영에서 농촌 지도사로 공직에 발을 디딘 최 원장은 농학 박사로 7편의 논문과 13종의 특허를 낸 농촌 농업 전문가입니다. 연구 지도뿐만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상담 역할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부분은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다령 원장은 50년 미래를 담보할 농업 신성장 동력 발굴과 현장 중심, 농업인 중심으로 농업기술원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농업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진주시 초전동에서 이반석 면으로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준비 작업도 최 원장의 주요 업무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중 실시 계획 용역을 시작하는 등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가 기술원 이전의 원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 부분은 특히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대표적인 남성 중심 조직으로 여겨졌던 경남농업기술원이 112년 만에 여성 원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광안대교 교량들을 연결하는 이음장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긴급 보수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 반쯤 광안대교 상판 2차로 중간 지점에서 길이 1m의 신축 이음장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신축 이음장치는 교량 사이를 잇는 구조물로 광안대교엔 160m 간격으로 모두 90개의 이음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컨테이너 과적 차량 등 매일 수만 대 차량이 광안대교를 지나면서 이음장치 볼트가 풀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광안대교 자체의 안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정보를 도용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렌터카 업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부산과 서울의 렌터카 위치 추적기 개발업체 관계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수리 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업체에 피해를 입힌 고객의 인적 사항을 렌터카 업체로부터 무단으로 수집해 만여 건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이를 다시 렌터카 업체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크린 중계로 송출되는 경륜 영상은 선수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21부는 지난해 10월 한국경륜선수협회가 경륜 영상을 장애로 송출할 근거가 없고 송출 시 선수들의 초상권이 침해된다며 부산시와 스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주 영상 장애 송출이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선수들이 색깔만 다른 경기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 모 학과의 교수 채용 과정에서 학과장이 불합리한 채용 기준을 내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대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달 18일 열린 학과 교수회의에서 B 학과장이 남편이 자유한국당원인 여성을 교수로 뽑으면 분란만 일으킨다. 기혼보다 미혼인 여성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B 학과장은 교수 채용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취지였고 A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부산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관공서 구조물에 맞아 숨진 유학생 32살 이모 씨의 시신이 20여일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범민련 부산연합 등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 씨의 부모는 내일 오후 딸의 시신과 함께 부산에 돌아와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사흘간의 장례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씨 부모는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예정된 이 씨의 사망 조사 결과 발표가 끝난 뒤 시신 운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스페인에서 유학 중 태풍으로 떨어진 마드리드 관광청 구조물에 맞아 숨졌지만 마드리드 주정부는 유족에게 사과나 위로 없이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